안녕하세요. 안대훈 성인학습 채널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선택해주시고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아니면 저는 더 나은 동영상을 찍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책 사보고 어디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괜찮은 사람 만나보고 그래야지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비용을 멤버십에 가입한 여러분들이 저에게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네스터님, 이종관님, 릴기커님, 성진리님, 박세준님, 태엽송님, 레모네이드A님, 찬식리님.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제 메인 채널에도 멤버십을 가입해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제대로 성공하고 싶으면,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제발 앓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제가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면 굉장히 변명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표적인 변명이 뭘까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울 수 없나요? 어떡하죠? 굉장히 많은 기술들에 있어서 말이죠.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뒤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면은 보이는 그 스시 하는 사람들 있죠. 스시 만드는 사람들 급여가 높아요. 왜 높은지 아세요? 스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0대 때부터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의무 교육이 끝나자마자부터 계속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나이가 되면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다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집안을 다지고 스시를 만들려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 출신인데 30살이나 40살 언저리에 스시맨이 됐다고 하면은 스시바에서 만들면서 손님한테 하나라도 더 주문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스시 만드는 기술에 포함이 되어 있고 스시 만드는 사람의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높은 겁니다. 예, 뒤늦게 시작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10대 때부터 계속해서 수업 받고 정말로 뭐 고등학교 대신에 스시집에 취직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스시집 진짜 하이엔드잖아요. 막 가면 기본적으로 30만 원 이하는 없는 그런 집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받을만 하니까 받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 시작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고객들이 새로운 스시를 원하면 나이 먹어서도 새로 배워야죠.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롤, 전통적이지 않은 스시지만 배워야 될 땐 배워야죠.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롤을 원합니다. 외국인이 와서 일본 스시집에 와서 캘리포니아 롤 주세요 그러면은 쫓아낼 겁니까? 아니죠. 스시맨은 배워야 됩니다. 경력이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 석사나 박사이신 분들 중에서 간혹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학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석사나 박사쯤 됐다고 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논문 한번 봅시다 하면 다 도망갑니다. 거꾸로 더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은 진짜 성공하는 학자나 진짜 제대로 성공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뺑 말고 자기 실력으로 어떤 자리를 70, 80에도 지키는 분들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석사, 박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학위를 다 따고 다닙니다. 자기가 배웠던 분야에서 이제 더 이상 시장성이 없어졌다 싶으면 다른 분야에 가서 또 석박사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가 이미 학위가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알만한데 그 다음에 웃긴 거는 학사학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쉽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세뇌시켰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학비를 대기가 여의치가 않은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그냥 학사만 나와서 직업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학력인 나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학력인 나라 많아요. 그런 나라에서 평생 살 거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졸인 나라에서 대졸자가 상위 10%도 없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고졸만 해도 직업 얻는 데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는 직업을 얻을 만큼만 다니면 된다라고 세뇌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난 알 바 없어요. 예, 객사정이지. 이제 30, 40쯤 되면 20살 후반 됐으면은 이제 하나의 직업을 가졌으면 내 주된 동영상 보는 시청 타겟층이 20대 후반이거든. 예, 물론 통계적으로 뽑아보면은 10대부터 시작되긴 하는데 예, 그쯤 되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지.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모르는 분야가 더 많은 그런 상태가 차라리 건강한 겁니다. 다 알고 있으면 뭘 알아요. 그냥 인생을 끝내는 게 낫지.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즐거움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르는 것이 공포의 대상이나 나를 징벌하는 대상이 아니고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내가 아직 오르지 못한 산이 있다니 저 산도 한번 정복해보자. 보통 이런 것들은 주변 사람들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성공적인 거군요. 예,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할 사람과 열심히 안 할 사람을 가르는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뭐로 치냐면 저한테 수수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저한테 수수료를 많이 안 내는 사람은 공부도 싫어해요. 공부 자체를 돈 내고 하는 거 싫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공부가 하나의 징벌이었습니다. 놀기가 기본이고 놀기가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고 노는 것을 억지로 참고 하는 것이 공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안타깝죠. 인생 전체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부가 기본인 사람들로 제 고객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제일 좋은 기준은 수업료를 많이 내는 사람인가 아닌가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길 바랍니다. 공부가 징벌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만 모여있고 공부를 싫어하고 기피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무슨 재미가 있어요? 지금 뭐 인류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재미와 쾌락 같은 거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더 이상 쾌락으로 나올 게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쾌락이라는 건 뭐가 남았죠? 직접 뇌에다가 이렇게 신경망에다 연결해가지고 쾌락 신호를 계속 넘기는 그 매트릭스 아시죠?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면은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은 사람들 뇌에다가 이상한 기계 꽂아가지고 기계들이 계속해서 흥분 신호 보내잖아요. 그거 이외에는 안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생활 패턴이 너무 단순하죠. 그 쾌락이 되는 대상에 집중을 합니다. 인생에 발전이 없고 불만이 늡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저는 그나마 그런 것들과 선을 긋고 자기의 더 나은 삶 그리고 내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길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제 인생의 목표를 정했고 그래서 이 성인학습 채널이 있는 겁니다. 제발 앓는 소리만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앓는 소리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첫 번째 앓는 소리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30대 초반인데 제가 30대 초반인데 서울대를 졸업하고도 고려대를 졸업하고도 학부를 두 군데 났거든요. 서울대 고려대 양쪽에서 학부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대 등록했고요. 유명한 대학을 졸업을 해도 방통대 또 다닙니다. 진짜 방통대 다니고 있어요. 지금 방통대 법학과 3학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까요? 왜냐면 저에게는 또 꽂아야 될 제 깃발을 또 꽂아야 될 산이 보였습니다. 이 깃발을 꽂을 산이라는 게 얼마나 기쁜지 어떤 내용에 왜 이런지 얘기를 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건 희소성이 있잖아요. 어떤 땅에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 땅이 내 거다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데 여긴 아니에요. 이 공부라는 산은요. 내가 어떤 산에 가서 깃발을 꽂고 내가 이 산을 정복했노라 하고 딱 꽂잖아요. 내가 정복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산을 또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산에 들어와서 내 산에다 깃발을 꽂아도 그 산은 내 거기도 하고 그 사람 거기도 해요. 둘 다 같이 가질 수 있고 내가 가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가지는 것도 없으며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그 공부라는 어떤 산에 가서 깃발을 꽂았다고 해서 내 깃발 꽂을 땅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세상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다툼의 방향성이 다르잖아. 다툼의 방향성이 이렇게 건강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같은 산이라도 수만 명, 수천 명이 다 점령해도 그만인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뭐 경제학에서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내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밑에 그 멤버십 가입 버튼 있잖아요. 가입 한글로 써있는데 거기 누르면 나오거든요. 수업료 별로 안 비싸요. 대학 등록금보다 싸잖아.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공부를 한 시간이 짧다는 핑계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요새는 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어떤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사람과 어떤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한 사람 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업무에 따라서 학문에 따라서 따라잡는 시간이 3주 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3시간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직업 경험도 있으니까 제 첫 직업은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에서 하는 일들 중에 보면은 제가 1년 차부터 했던 일이 과거에는 10년 차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급여를 1년 차처럼 주더라고. 1년 차 때부터. 2년 차 때도 10년, 20년 차 과거 같으면은 일반 기업체 부장급이 하는 일을 초임 회원한테 시키는데 돈을 초임처럼 주니까 좀 싫긴 했는데 과거 어느 시대에 비해서 어떤 일을 처음 하는 사람과 오래 한 사람, 경력이 쌓인 사람 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시대는 없습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책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어떤 책을 구하려고 하면 제 어렸을 때 기억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원하는 해외에서 발행된 어떤 서적이 있다고 하면은 시켜놓고 한 달, 두 달 내내 기다렸거든요. 지금 천만에 만만해요. 저 아마존 가서 주문하잖아요. 일본 아마존에 주문하면 행사할 때는 우편비가 공짜예요. 책값만 내면 진짜 내가 일본에 사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일본 아마존에서 저한테 딱 싸줘요. 진짜입니다. 해보실래요? 일본 아마존 들어가 보세요. 일본 아마존에서 한국에 쏜다고. 물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배송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쓸데없이 일본의 그 상관습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무리한 약속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일 올 수 있어도 시간 좀 걸린다라고 말해놓고 내일 도착시키는 그런 일본식 사고방식이 있는데 일본의 상관습이 그런 거고 아마존도 일본에 가면 일본이 되더라고. 그런 게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경력직에 대해서 돈을 많이 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경력자하고 신참하고 큰 차이가 없어져서 경력자처럼 일할 신참을 찾고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 다니면서 대기업 신입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원하기도 하고 그걸 중고 신입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원하지 않게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력 자체가 무의미해지니까. 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배움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학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게 더 이상 이제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과 뭐 이 바닥에 들어와갖고 이 학문을 10년 한 사람과 어제 시작한 사람과의 차이가 별로 없어져요. 책을 구하기도 그렇고 또 자료 찾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대학교 처음 갔던 2005년까지만 해도 논문을 본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논문이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요새는 자기가 다닌 학교에 프록시 연결하거나 도서관 가면은 거기서 PDF로 학위 논문 다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가르치는 교수님이 썼던 학위 논문 자교 출신이면 볼 수 있잖아. 그랬고 또 하나는 뭐 RISS 같은 거 거의 다 열렸고 그런데 저 때까지만 해도 뭔가 가가지고 주세요 마세요 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는 시간이 많았는데 요새는 논문 찾는 거 쉬워요.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논문 찾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괜찮은 석박사 논문 보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검색 좀 잘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심지어 고등학생이어도 석박사 논문을 읽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 하나는 책 자체도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순혈주의를 버리고 많은 저자들이 중학생 정도만 되는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언어 능력만 있으면 그 모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기준이에요. 중등교육 이상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을 쓰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10년이 안 돼서 20년이 안 돼서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약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든 내가 못하는 이유를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학부에서 무슨 전공을 했다는 이유. 제일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문과라서 이공계라서인데 나 그런 얘기 하는 애들 중에 문과면 문과고 이과면 이과인 애 하나도 못 봤어. 그러니까 문돌이라서 이공계 지식이 없어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자연 공부 안 했나요? 과학 공부 안 했나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공부해서 따라잡으시면 되지. 문돌이라서 몰라요? 문돌이라서 수학 못해요? 수학 하지 말라고 한 적 있어? 그럼 대학교 와서 다시 공부하면 되잖아.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라오는 사이에 그 빈틈 있잖아요. 대학 합격해놓고 왜 놀아? 한 두어 달 사이에 그 대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문과면 이과 수학 공부하면 되고 이과면은 뭐 한자좀 공부하면 되잖아. 그런 시간이 주어졌잖아. 그때 뭐 했냐고. 이제 와서 무슨 어른이 다 돼가지고 전공이 이공계라서요? 그런 애들 보면 이공계 지식이 문과 출신인 나보다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요. 이공계 출신인데 나보다 문과인 나보다 이공계 출신이라는데 뭐 지구과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이런 거 지식 나보다 부족한 경우 태반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꼭 나는 이공계라서 문과를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마찬가지예요. 문과 중에서도 자기가 문과라서 못한다는 애들 대학 들어와서 공부하면 되잖아. 나도 대학 들어와서 수학 공부 다시 했어. 우리 때 그 7차 교육과정이라 그래가지고 막 미적분도 안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우리 때. 그래갖고 내 나이 또래 애들 중에서 유난히 문제 있는 애들이 많은데 대학 들어와서 다시 공부했어요. 대학 들어와서 다시 공부했다고. 자기가 안 해놓고 무슨. 그리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징벌이고 노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극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될 거는 액션 페이킹. 공부하는 척인데 이거는 차라리 나는 고무적이라고 봐요.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다 보면 어느 날 진짜 공부하고 있으니까 흉내라도 내라 이거예요. 이거 차라리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액션 페이킹 공부하는 척이 지나치게 길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내가 약간 그런 편이었는데 공부하는 척이 좀 길었어요. 공부하는 척이 좀 길었고 정신 차려서 제대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할 때가 됐구나 했더니 이미 취직을 해가지고 직장에서 몇 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에 취직했더니 공부가 더 필요하더라고. 내가 직장에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내가 이 서울집인데 일본 집에 가면 일본 책이 또 이만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일했던 은행에서 파생상품 조성하고 이럴 때 쓰는 그런 배경 지식 같은 거 모아놓은 책 일본어로 된 거는 일본 집에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나만큼 월급 받아갖고 거의 다 책으로 쓰는 사람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월급 받아서 그걸로 놀러 갔지. 술 마시러 가고 그랬지. 나 때는 제가 한참 처음으로 취직했을 때는 웬만한 책들이 다 종이로 나와서 전자책 같은 거 사도 의미가 없었는데 요새는 뭐 킨들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킨들 뭐 교보 이북 라쿠텐 코보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크레마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집이 좁아도 책 많이 사도 지장 없어요. 요새는 전자책을 사면 그만이니까. 전자책 보면 되고 또 단말기 사기 좀 힘들다 그러면 아이패드 있잖아. 여러분 다 아이패드 하나씩 있잖아. 그리고 뭐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스마트폰 다 있잖아. 그걸로 보면 되잖아. 왜 안 하는데. 이상한 유머 글 보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을 보지 말라는 이유는 그 인터넷에 나오는 이상한 그 히히덕거리는 어느 여자 연예인 신체 부위가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볼 시간이면은 그냥 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나 대학교 때 했던 공부를 다시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안 하는데요? 아니 또 L이 폈다고 L이. 그래갖고 왜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더 이상 공부에 관해서 앓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앓는 소리 그만해요. 진짜 듣기 짜증납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다 정리를 드리면 이런 변명하지 마라. 첫 번째, 학습 기간이 짧다. 나이가 어떻다. 그리고 전공이 뭐라서. 그 대학교 다시 가든가. 요새는 방통대 있잖아. 사이버대 방통대 있어. 그리고 OCW 있어. 학위 따는 게 좀 부담된다 그러면은 OCW도 있고. 이런 시대인데 온라인 학교도 많고, 앞으로 또 코로나 이후로, 우한 폐렴 터진 이후로는 미국 대학들도 온라인 코스를 많이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런 캠퍼스 라이프가 없어도 학위를, 캠퍼스 라이프를 안 해도 학위를 주는 그런 석사 박사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온라인 학습하시면 되잖아. 요새처럼 공부하기 좋은 시즌 없다니까. 어차피 일을 열심히 해도 매출은 적당히밖에 안 오르기 때문에 매출 오를 만큼만 일하고 빨리 집에 와서 공부를 하라고. 그리고 또 출퇴근 시간 이제 없잖아요. 출퇴근 시간 절약된 것 같다 공부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뭘 하면 된다? 안대훈 채널 구독, 안대훈 채널 구독, 안대훈 채널 멤버십 가입. 이거부터 하면 되겠네. 너무 쉽다. 그지? 안대훈입니다.